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혁신활동센터장 남성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신 그 교과도 있으시고 또 그 과목을 함께 운영하는 조교 선생님들도 지금 자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여쭤보면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거예요. 원내에서 학교 안에서 수많은 이메일이 쏟아지죠. 그 쏟아지는 이메일 중에 이 고등교육혁신원의 이 사회혁신과 인증 교과목 내용을 우연히 발견하셔서 참여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장영수 부원장님, 또 김성훈 센터장님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얽혀서 이걸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경우도 좋습니다. 저는 이 교과목에 참여하는 우리가 상당한 행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고등교육혁신원 회의를 하면서 저도 제 교과목을 이 사회혁신과 인증 교과목으로 늘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냥 이게 메일이 와도 혁신원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혁신원 메일이 또 왔구나 지나갔는데, 저희 연구원 선생님께서 교수님 과목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을 듣고 비로소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로 큰 이득이 있는 교과목 운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보다도 좋은 게 어디 있겠나 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따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자리에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혁신원의 출발부터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연구팀 운영까지, 실제 장영석 부원장님 본인은 수업을 참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혁신원 일이 너무 많으셔서 교과를 아예 맡지 못하고 계신데요. 교과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이 모체가 되고 있는 고등교육 혁신원에 대한 설명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등교육혁신원이 출범한 지 이제 얼마 안 되고 3월에 출범했으니까 한 6개월, 7개월 남짓된 베이비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맡은 사명은 학교 전체의 학생들의 마인드셋을 바꾸고, 그러니까 좀 똑똑한 인재에서부터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회의 기반을 인재로 바꾸고, 그다음에 학교가 가진 교과 혹은 비교과, 커리큘러, 엑스트라 커리큘러, 코커리큘러를 이제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데 적합한 형태로 개편해 나가고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전체가 좀 변화하는 작은 이제 움직임들을, 크고 작은 움직임들을 코디네이트하는 이제 기관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선생님들 중에 거기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는 분들 계시고요. 열심히 잘해줘서 고맙다, 수고한다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도 놀러 와서 놀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문을 두드리기 겁나서 이렇게 주변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조금씩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이유는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회혁신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스킬과 스킬셋과 그 다음에 가져야 될 구성 요소들을 잘 제공하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와 관련해서 그 수업을 하시기로 한 선생님들 혹은 그 수업을 돕고 있는 조교 선생님들, 그 수업과 연관된 연구원 선생님들을 초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 생각에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전에 혁신원에서 지난 6개월 남짓 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 영상, 짧은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2018년 3월 힘찬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방향적 지식 전달 중심의 고등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 주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고등교육혁신원은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사회혁신가 DNA를 발현해내고자 이론부터 실습, 현장 체험, 문제 해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사회혁신 역량 기초 과목을 개설하고, 기존의 교양 전공 과목 또한 사회문제 해결 학습형 과목으로 개선 전환하고 있습니다. 플립드 클래스룸 수업 방식 또한 지원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UIC의 디자인 팩토리 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소셜 이노베이션 캡스톤 프로젝트 수업을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디자인 싱킹과 문제 해결 방법론 학습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올해 말 전 세계 디자인 팩토리 학생들과 콘테스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하여 DEC 센터와 협력해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캠퍼스를 구축하는 틀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SK 주식회사 AUD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행복한 소리드림 캠페인을 진행하여 목소리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고등교육혁신원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마음껏 사회혁신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비교과 프로그램 타운어셋 워크스테이션 사업을 실시해 51개 팀 283명을 선정해 이들의 사회혁신 실험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한 세미나 개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품 아이디어 구현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혁신 실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SK 브로드밴드와 청소년 영상단 업무 협약을 맺어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영상으로 제작하는데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복나눔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 파쿠르 코리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익스턴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실시하였고 대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회 문제에 관한 사회혁신 시리즈 영상 제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사회혁신 인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미래대학은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학생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현장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에는 국제사회 이슈와 저개발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세 글로벌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간호대, 공대, 의대생 24명이 베트남 꽝치성 지역의 지역 안전과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유셋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경영 관점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사회 문제에 접근해 볼 수 있는 해외 현장 학습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고등교육혁신원은 사회혁신에 있어 연세대학교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외부기관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네트워커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사회 전반의 사회혁신 전문가들을 사회혁신협력위원으로 위촉하고 학생들과의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혁신에 관심이 많은 연세대학교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킹 자리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행복나눔재단과 함께 전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Youth for Change 페스티벌에 참여해 사회 변화를 위한 시너지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성과 인센티브 어워드를 후원하고 연세 사회혁신가 어워드의 행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혁신 네트워크의 허브로 발돋움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혁신원은 연세대 학생 모두에게 사회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그 첫 단계로 학술정보원 내 Y밸리 및 국제캠퍼스의 디자인 팩토리 코리아와 연계하여 사회혁신을 위한 협업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장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술정보원 디지털 미디어팀과 협력하여 머신러닝과 공공데이터 기반 사회적 혁신을 위한 부트캠프를 지원하고 사회혁신타운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온라인 기반의 사회혁신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탈피하고 따뜻한 사회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진화하기 위한 연세대학교의 첫걸음을 고등교육혁신원에서 시작합니다. 사회책임지수 전국 1위 대학답게 연세대학교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최고의 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며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대학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사실 컨텐츠는 학생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여러 수업 토크를 통해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조금씩 더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임 이유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나눠드린 자료 중에 작은 브로셔에 보시면 저희 그 5쪽인가에 보면 14개 프로그램 중에 1번에 해당하는 사회혁신 역량 기초 과목에 대한 설명이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로 한 수업의 교수자시거나 담당자셔서 여기 지금 와 계신 겁니다. 사회혁신 역량 과목이라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짧게 사회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특화 과목인데,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혁신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강해야 되는 기초 과목들, 필수가 되는 과목들이고, 저희 창립정신에 맞는 사회혁신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핵심 독과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목들을 통해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구현하고 있는 차별화된 내용은 학생들이 기존 수업처럼 그냥 시험 치르고 퀴즈 보고 뭐 문제셋 풀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회 문제를 찾게 하고, 그 수업과 연관된 특히 사회 문제를 찾고 그 사회 문제를 도전하고 해결하는 과정들을 담아내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도록 가이드해 주시는 게 선생님들과 조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조금 기존의 수업보다는 품도 많이 들어가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혁신원에서 지금 현재 여기 와 계신 선생님들의 과목은 원래 가르치시던 과목들입니다. 그 전공이나 교양 수업에서 원래 가르치시던 과목을 내가 이 사회혁신 기초 과목으로 컨버트 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표명해 주셨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S라는 태깅을 했고, 이 사회혁신 기초 과목입니다라고 수업에 태깅을 해드렸고, 그 태깅된 수업들은 원래 하시던 과목 운영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사회 문제를 태클하는 방식으로 조별 활동도 하고 나가서 학생 활동을 시키도록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학점 기준으로 매 학기 적지만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제 그 중에 150만 원 전체를 학생 활동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중에 그 100만 원 이상 뭐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 50만 원 이상 사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학생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활동비 자체는 원칙적으로 뭐 영수증 처리해서 이렇게 법인카드 쓰는 활동이 아니고 장학금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 장학금을 그냥 편안하게 자기들이 혁신 활동에 활용하면 됩니다. 버스 타고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영수증 뭐 이런 거 만들려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께는 특별 지도비로 그냥 지급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 사용할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내주시면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경비를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일체의 무슨 뭐 페이퍼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과물은 학생들이 만들어낸 진짜 컨텐츠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뭐 줄 수 있는 다른 혜택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는 사회혁신과 인증을 들었다가는 이수 확인서가 간혹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교수님들한테 연락하면 그냥 고등교육혁신원에 말하면 띄워준다. 이 수업 들었다가는 이수 확인서. 그러니까 뭐 어디에 뭐 법정한 지원하는 데 낸다 이러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수 확인서를 주겠다고 했고요. 근데 교수님들 혹시 필요하시다면 뭐 수업을 그러니까 그 수업 내용을 찍는 게 아니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과정 같은 걸 좀 촬영해서 나중에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학기에 혹시 그런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진행한 수업이야 라고 하시고 싶으면 저희들한테 촬영을 요청하시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수업을 촬영하는 그런 이제 지원도 해드리겠고요. 이건 교수님들에게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교수님들끼리나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이 수업에서 나온 이 학생들의 아웃풋은 참 너무 좋다. 이거 좀 상 좀 줬으면 좋겠다면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어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좋은 결과물들. 선생님들 추천에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뭐 등등 좀 가능한 학생들에게 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 조교 선생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지금 가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고, 그 지금 강의 실러버스에 사회혁신 인증 교과목이라고 우리가 적어놨나 한번 잘 봐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인증한 교과목이라고 좀 명시해 주시고요. 교수자 강의 개발 및 특별 지도비 학생 활동 집행을 위한 서류는 저희가 이제 요청드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물들은 아시는 것처럼 시험이나 쪽부이나 퀴즈 전통적인 거 말고 많은 경우에 이제 동영상, 뭐 카드 뉴스 뭐 다 좋습니다. 만화를 그리든 뭐 학생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거 유튜브 뭐 영상으로 만들든 뭔가 이렇게 특별한 활동 결과물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축적해서 다음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 나눠드린 가이드북에 사실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업의 예시들이 있는데 오늘 이태동 교수님께서 마지막 수업이었던 마을 학개론에 대해서 어떻게 리빙랩이 운영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또 구현 보여주시는 순서가 있겠고 학생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우리 퍼플칼 팀이 왔는데 지난 사회혁신과 기업의 CSR 수업을 들었던 퍼플칼 팀이 이제 어떤 활동을 했고 수업을 통해 뭘 얻었다 이걸 좀 공유해 주시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게 이제 저희가 아직도 수강 철회를 막 하고 있으니까 수강 철회가 끝나면 저희가 이런 이제 수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도록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연락 받으셨을 때 수업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연락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저희가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 잘 나와 있는데 무슨 강의나 교수자에 대한 건 일체 묻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는 강의평가가 아니고 학생들이 얼마나 마인드셋이 바뀌고 있나 추적조사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교수님들이 하시는 교육 내용에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학생들의 마인드셋을 설문하는 조사를 하니까 유념해 주시고 저희가 직접 합니다. 교수님들이 하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중요한 얘기인데 교수님들 특히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조 교수님들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기존의 교과 과목을 사회혁신 과목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해서 진행된 거고 혹시 하다 보니 내가 새 수업을 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수업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싶다. 이럴 때 신규 개설을 하면 저희가 이거는 뭐 여러 분을 할 수는 없고 좀 선별적으로 좋은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학기에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선발해서 신규 과목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건 저희 혁신원의 좀 시그너처 수업화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조금 지원 금액도 늘리고 하실 수 있는 일도 편하게 해드리는데 교양과 관련한 과목으로 아마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학과 내에서 이걸 전공 과목으로 개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는 못 해드리죠. 이거 전공 과목으로 해라 말할 수 없으니까 학과에서 충분히 협의가 돼서 전공 과목으로 이걸 개설하고 싶으셔도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양 과목으로 일단 개설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학부대학이나 금융치랑 협의가 끝나서 과목 개설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다음 학기부터는 아마 전체 교양 과목이 절대평가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편이 되고 있어서 학교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 수업은 아무튼 절대평가 패스넌 패스가 가능하도록 셋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매 학기 지원금을 좀 늘리고 조교분도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금을 늘린 이유는 혹시라도 외부 강연자들을 부르고 싶을 수가 있어서 조금 늘려서 했고요. 그래도 저희가 일종의 이제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잘 균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라고 그렇게 정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는 다 교수님이 쓰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실 분들이 여기 아무도 없지만 학생활동비로 어느 정도 이상 쓰시면 교수님이 그 이외에는 초청 강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오신 건 기존 과목 컨버트 한다 약속 주신 거. 그래서 그걸 좀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새 과목을 열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또 식사 시간도 있고 또 이태동 교수님 발표하고 빨리 가셔야 돼서요. 일단 다음 이제 순서로 넘어가고 나서 또 식사하면서 Q&A 통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마을학개론, 지역기반 혁신교육과 연구라는 주제인데요. 마을학개론은 제 수업 이름입니다. 정치외교학과 전공 수업으로 마을학개론이라는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1학기 때 진행을 했는데요. 이 수업은 장소와 사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수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장소와 사람, 그 공동체라는 그 사이에서 정치와 정치외교학과이기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이 사람과 공동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그 수업을 전반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한마디로 저는 우문현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질문과 현명한 답이라는 건 원래 뜻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지역 중심의 현장 수업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수업을 열었을 때 학생들이 수업 이름이 귀여워서 들었어요 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빡세갖고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수업 이름이 귀여워서 들었다라는 학생도 있었는데 제가 마을과 정치 이렇게 하는 마을학개론이라고 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좀 더
마을, 동네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싶었고 정치라는 말, 제가 정치학과였는데 정치라는 말을 안 나눴다는 건 되게 융합적인 수업으로 다른 학생들, 다른 학생, 다른 과의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이 퀄러티가 되게 융합적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다양한 수업에 대한 이런 사회혁신 수업에 대한 동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이 대학의 하는 일, 특히 교육, 봉사, 연구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마라케로라는 수업은 특히 이제 사회혁신 수업 그리고 지역기반 CBL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지역의 참여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자는 이 참여를 통해서 연구와 교육과 봉사를 동시파하고 진행하고 학생은 그냥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수업에서 실제로 주체가 돼서 직접 해보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은 학생들하고 같이 쓴 책입니다. 학부 학생들의 이 챕터들을 팀 프로젝트를 해서 쓴 거고 2년 동안 모아서 쓴 것이고요. 그래서 신촌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베리어 프리, 1인 가구의 사회적 경제, 신촌의 정체성, 신촌 광장에 대한 미디어랑 APM이 다 지금 안 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든지 지역사회의 신촌의 커뮤니티가 뭔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보겠지만 저희는 주로 미디어 팀을 만듭니다. 미디어 팀을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데 정치외교학과에서 PD나 아니면 신문 기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서 실제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기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미디어를 작성해서 이 수업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수업에 대한 소개도 하는 그런 활동도 합니다. 유튜브에 마라케로를 치시면 나오는 저런 링크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은 신촌공화원에서 물다리라는 그 지하공원 한 번도 거의 어딘지 아시는 분? 거의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횡단보도가 생겨갖고 거기 안 쓰거든요, 잘.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쓸까?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야 여기 혼자 가면 되게 무섭다. 무서우니까 뒤에 누가 따라오면은 무범지대 같기도 노숙자도 살 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아예 콘크리트로 채워서 내어버리자. 근데 2억이 된대요. 콘크리트로 채워서 내어버리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서대문 도시재생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가장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뭔가. 근데 뭘 해도 신촌에 돈을 내고 해야 됩니다. 세미나를 해도 그렇고 연습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근데 공공이 그냥 예약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해서 그것과 동시에 우리 학교에서도 약간의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창업 카페라는 걸 만들어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사회, 넓게 사회의 그런 링크를 시키는 그런 지역을 만들자 해서 이 창작놀이센터와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반은 저희 학교에서 관리하고 반은 서대문구에서 관리해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된 강연에는 여러 다양한 수업들을 여기서 실제로 진행해서 저희 총장님도 보시고 그때 수업을 못가놓고 부총장님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지나가 보세요. 예전에 이랬던 곳이 정말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곳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저희만의 몫은 아니었는데요. 저희 학생들과 같이 그리고 건축가들, 지역 주민들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한번 좀 시간 되시면은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세미나 할 수 있는 장소도 만나고 돈도 안 내도 되고 그런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또 정치외교학과이기 때문에 지난 2018년 1학기에 뭐가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제 퀘스천은 과연 이 지방선거의 정책들이 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과연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가? 별로 없더라고요. 방법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지방자치에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효율성도 높아서 주민 감사, 주민 소환, 주민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정치, 그냥 우리가 보팅하는 정치, 보는 정치, 불평하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보팅하는 우리가 politics that we make라는 걸 해서 그 지역의 문제, 자기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바탕으로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내고 그리고 그 대안을 후보들, 서울시장 후보, 경기도 후보, 도지사 후보, 서울시장, 구청장, 구의회, 시의회 후보들한테 직접 가지고 가고 어디든 문전 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어디든 너무 좋다,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지금 같이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동네 민주주의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다양한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나와서 지금 환경의 정치, 책한 사람들 하진 않고 인쇄 받아서 학생들 다 책 사는 인쇄 별로 안 나오고요. 쓴 학생들한테는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책이라도 다 사서 주니까 아무것도 안 남지만 그래서 책은 나왔습니다. 이 책은 장작 부원장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 하고자 11일이네요. 네. 뭐 많은 뭐 TV나 뭐 이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미디어 팀 학생들이 한 거예요. 네. KBS 뉴스에서 보면 나오고 여러 가지로 미디어가 관심을 가지려면 저희도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지 않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학생들이 해서 이런 아웃풋들, 그 학생들이 이런 거 학생은 제가 되게 보람을 느끼는 게 이런 활동을 했던 학생들이 연합뉴스라든지 그런 실제 기자가 된 학생들이어서 선생님 제가 자소서 쓸 때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교육자로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주로 많이 하는데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하면서 이 학생들이 처음과 끝이 어떻게 바뀌는가, 수업을 듣기 전과 시작과 끝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항상 이렇게 쪼크를 쓰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별로 뭐 신청 별로 낯선 곳이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 쪼크를 보면 정말로 이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소셜 픽션을 하고 리빙랩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학생들의 교육 효과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것도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연구 같은 경우 CBL 수업, 커뮤니티 베이스 러닝 수업들이 퍼즐 풀포스트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CBL 수업하는 학생과 CBL 수업하지 않는 학생들의 폴리티컬 파티시페이션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연구를 퍼블리시가 되는 겁니다. 결국 발견한 것은 폴리티컬 파티시페이션에서 모티브는 되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패티션 하는 거는 그런 CBL 수업을 했던 학생들이 올라가고요. 조직 구성을 하겠다. 수련을 조직 그걸 하겠다는 것도 올라가고 volunteer 하겠다는 것도 올라가는 여러 다양한 그래서 교수자들에게 뭐 이거는 이제 이런 책들도 나올 수 있고 학생들과 이제 소위 말하는 코 디자인, 코 프로덕트를 할 수 있는 코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장르로 책으로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뭐 이거 말고도 여러 연구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널 아티클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왜냐면 각각의 그 분야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없더라고요. 연구의 연구는 있는데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죠. 교수님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가 하는 교육과 공사와 연구를 지역이 같이 했을 때 훨씬 많은 시너지들이 나올 수 있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하지만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학생들의 발표 시간을 들을 건데요. 1학기 사회혁신과 기업 CSR 수업에서 우수한 활동을 했던 가공연과 예방행사를 다루었던 경영학과 커플카 팀을 모시고 내용을 들으면서 또 식사하면서 이후에 또 자유롭게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학생들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학기 사회혁신과 기업 CSR 수업을 수강했던 경영학과 17학번 하승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이제 그 CSR 수업을 통해서 저희 팀이 계획하고 이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혁신원의 도움으로 여태까지 실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는 사회혁신 교과목 수업을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얻어가는지 이해하시는데 감히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가기 앞서서 수업에 대한 짧은 설명을 첨언드리자면 오늘날의 기업이 처한 환경에 사회라는 요소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 참여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게 바로 CSR 수업의 목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기존의 강좌식 수업과는 많이 다르게 비교적으로 더욱 실용적이라고도 제가 좀 생각하고 현실적인 면이 많다고 보고 있는 게, 기존 수업에는 이제 학문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에만 많이 국한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직접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경험을 통한 학습, 그것이 조금 부족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수업 밖에서 뭐 학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동아리를 통해서라든지 현실적인 경험을 쌓고자 이것저것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이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통해서 학교 차원에서 거의 모든 수업들을 이제 CSR 담당 관련자들, 사회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초빙하셔서 그분들의 좀 현실적이고 적실한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저희가 조금 더 실질적인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이 수업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점도 마찬가지로 수업에서 학생들이 발표나 보고서로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실제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혁신원과 그리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CSR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어떤 기업과 해결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답하면서 사회 혁신 사업을 계획하는데요.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인식 문제와 그리고 낮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변화가 없는 이 발병률과 치사율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억제시켜보자 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총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 전에 왜 자궁경부암이냐 하면은 바로 이 암이 유일하게 예방접종이 가능한 암이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고, 따라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병률에 큰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회혁신,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앞서서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먼저 3가지의 큰 문제 중에서 첫 번째 사유로서는 바로 부정적 인식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한국까지도 퍼지게 되면서 이 정부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아라 이렇게 조금 캠페인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만약에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없더라도 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보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을 산부인과에 한 번도 아니고 2-3번 데려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고 진입장벽이 높다고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예방접종 비용입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보통 한 번 맞는데 15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요. 이거를 한 번만 맞은 게 아니라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번, 그리고 그 이후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사회에 있으신 분들은 3번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40만원에서 60만원의 상당히 큰 돈이 예방접종에 소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태클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고, 저희는 새로운 사업을 강구해서 새롭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켜서 조금 더 실용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현실성 있게끔 이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바로 퍼플리곤 캠페인이라고 대한산부인과 협회에서 20대 이후 20대 그리고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자궁경부암이라는 암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 암이 예방이 접종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해보자. 이런 인식 개선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그 대상자들로 하여금 찾아오게끔 하는 조금 소극적인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예방 접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개편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함에 있어서 좀 구체화를 해가지고 기존의 CSR 사업, 여성 관련 CSR 사업에서 가장 조금 더 활동적인 기업이 바로 아모레파시픽을 대상으로서 저희가 이번 사업을 조금 구체화 시켜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길게는 말하지 않겠고요. 이렇게 사전 인식 개선 활동과 그리고 이후에 당일날 어떤 특정한 날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예방접종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들을 조금 많이 구체화해가지고 먼저 CSR 포럼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많은 기업 담당자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피드백을 거쳐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하는 작업을 거쳐가지고 저번 달에 이제 저희 팀이 드디어 아모레파시픽 본사에서 사내 CSR 팀 분들과 함께 발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모레파시픽 CSR 팀뿐만이 아니라 아모레파시픽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핑크리본 캠페인의 핑크리본 캠페인 담당자분, 그러니까 사내 담당자가 아니라 그 협회 담당자분께서도 함께 조언을 해주심으로써 기업과 그리고 협력업체에 관해서 어떠한 입장이 있고 어떠한 고민들이 있는지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번에 지난달에 이제 받았던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시켜서 앞으로는 이제 다음 달에는 MSD, 다른 협력업체인 MSD와 대한산부인과 협회를 방문해가지고 더욱더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시키고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시키는 계속 그 끊임없는 굴레를 계속 돌려서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학교 밖에서 진짜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그 노력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셨던, 끊임없는 지원을 해주셨던 저희 그 고등교육 혁신원과 그리고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앞으로 고생하실 조교님들과 연구원들 모든 분들께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가능성을 믿고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생각들이 세상을 향한 따뜻함이란 만남에는 이렇게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한 우리 친구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질문 답은 아마도 우리 보훈자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나 뭐 수업 관련해서 질문 주시면 답하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제안을 해주셔도 되고 뭐 더 좋은 지금 그 경험들을 하신 분들 더 전문가들이 와 계시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 수업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까 제가 설명을 막 드려서 그런데 이제 아무튼 지금 과목 개설된 거를 잘 운영해 주셔서 뭐 퍼플카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에 넣어드린 것처럼 뭐 심리학 개론을 운영한 이제 수업이었는데 그게 100명이 훨씬 넘는 클래스였는데 저희 선생님의 경우는 두 팀만 원하는 두 팀만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팀만 그 프로젝트를 끝내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수업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를 좀 저희들하고 상의해 주시면 플렉서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